네, 안녕하세요. 교수 학습 과정과 수업 시간 및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송유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10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이론 설명을 한 뒤 많은 예시로 사례를 들어서 이해가 잘 되는 교수법을 이제 첫 번째로 했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사본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수학을 배운 내용, 즉 뭐 이참수나 이참수를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이참수가 뭐 현수교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아치교 그런 데서 그런 모양이 사용된다는 거를 예시로 들어서 이해하기 더 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 설명과 함께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의 교수법인데요. 예를 들어 미분수를 배웠다고 했을 때 이 미분이 수능 수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등의 유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모르는 질문 받아서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첫 번째가 했다시피 약간 결이 비슷하고요. 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론과 관련된 이미지, 영상 매체를 통해 알려주는 교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세포 같은 내용을 이제 함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세포 속인과 아닌 같은 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많이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이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해서 상기시키는 것도 좋았고요. 일곱 번째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 방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수업이 끝난 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교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면 5분 동안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흥미를 돋아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더 궁금증을 심어준다는 것이 저에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교수 방법인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썰이나 아니면 사담, 최근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니까 저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는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교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첫 중간고사를 보기 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조만한 과자 같은 걸 돌려갖고 시험을 잘 봐라. 뭐 그런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수업에서 1번, 5번, 7번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해서 큰 틀을 읽고 그 세부 주제로 첫 번째 수업 시험 정의 및 시험 준비, 두 번째로 수업 시험을 위한 전략, 세 번째로는 교원 임용을 위한 수업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수업 시험의 정의 및 시험 준비에 대해서 맡았고요. 이는 5가지 파트로 수업 시험의 정의, 그다음에 수업 시험을 위한 전략, 그다음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적인 요소와 절차, 다섯 번째 수업 시험의 준비입니다. 학습 목표 한 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수업 수업 시간의 시간에 정의를 정의를 설명할 수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수업 시간을 수업 수업 위한 시간을 시간을 위한 대표적인 위한 대표적인 대표적인 전략이 전략이 무엇이고 무엇이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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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요소 및 및 절차를 절차를 설명할 설명할 수 수 있다.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읽어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시연을 알아보기 앞서 일단 수업 시연이라고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어렵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에게 수업 시연이란 약간 수업을 하기 전 시험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약간 모의 수업 같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시연이란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시연의 이제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시연이란 시험적으로 상연하는 거라고 해서 시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적으로 뭔가 상연한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연습했던 거를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전에 한 번쯤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알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는 공연을 앞두고 연습한 것을 한두 번 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발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이란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에 뭔가 시험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업 시간이란 모의 수업 또는 수업 발표 혹은 수업 시연이라고 불리고요. 교원 임용 시험이나 교사 연수, 교생 실습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 시간의 정의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을 위한 전략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혹시 여기 영어 어원에서 보이다시피 어떤 걸로 분리될 것 같나요? 마이크로와 티칭이요. 티칭. 네, 맞습니다. 티칭이긴 한데 어떤 티칭이냐? 바로 마이크로 티칭인 거죠. 마이크로가 혹시 왜 마이크로는 약간 뭐 제한적이거나 압축되고 축소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말 그대로 축소된 수업 목표, 짧은 수업 시간, 압축된 수업 상황 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것처럼 20분 정도로 되는 수업 시간 동안 짧은 수업 내용을 갖고 하는 거겠죠. 혹시 그러면 티칭 중에서도 마이크로가 붙었으니까 뭔가 좀 더 다른 느낌의 티칭이 드는 거 아시겠나요? 네, 그 마이크로 티칭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 중 하나였죠. 그래서 수업 시연이란 뭔가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모범적인 수업의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을 위한 전략 중 마이크로 티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는 총 5가지로 실제 수업, 복잡한 상황의 감소, 구체적 목표 달성, 엄격한 통제, 피드백을 받는 기회,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수업, 복잡한 상황의 감소, 구체적 목표 달성 이 3가지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실제 수업,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는 실제 수업이라는 건데 모의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수업처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보다시피 저도 고등학교 때 맨날 모의고사를 보면 야 그게 무슨 내신도 아닌데 뭘 이렇게 열심히 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도 모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업처럼 항상 열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잡한 상황의 감소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는 축소된 느낌이 크다 보니까 학생 수나 학습 내용, 수업 시간도 축소되었죠. 그래서 따라서 복잡한 상황도 또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 목표의 달성입니다. 마이크로 티칭 아까 전에 4번째 기억하시나요? 그 마이크로 티칭은 뭔가 모범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처럼 교수 혹은 수업 지도 기술 실습 또는 교과 내용을 숙달하기 위함이 있고요. 이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수업, 복잡한 상황 감소, 구체적 목표 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엄격한 통제, 피드백을 받는 기회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위해서 수업 시간, 학생 수, 피드백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지고 목적에 맞게 오타가 있네요. 목적에 맞게 조정하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기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해 자신의 수업 장면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 티칭 기본 전제 중 엄격한 통제, 피드백을 받는 기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5가지를 암기해야 하는데 실제 수업을 따서 실수를 사용했고 복잡한 상황 감소를 할 때 복을 사용했고 구체적 목표 달성할 때 구를 이용하고 엄격한 통제를 이용할 때 엄통,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단계할 때 피를 이용해서 실수를 복구하려면 엄청 고통스럽고 피곤하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는 실제 수업, 복잡한 복은 복잡한 상황의 감소, 구는 구체적 목표 달성, 엄청 고통스럽다 할 때는 엄격한 통제, 피곤하다 할 때는 피드백을 받는 기회라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전제에서 알아봤고 다음은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요소와 절차입니다. 마이크로 티칭의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 수업 계획 단계, 두 번째는 수업 단계, 세 번째는 피드백과 평가 단계, 네 번째로 재수업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계획입니다. 수업 계획은 말 그대로 수업의 내용이나 시간과 장소, 대상 등을 실시 운영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수업하는 단계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단계이며 자신의 수업을 정리하여 실행하고 체크리스트나 오디오 장치를 활용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드백과 평가인데 수업의 진행 과정과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를 제공하고 체크리스트 또는 녹화 영상을 통한 평가입니다. 즉각적, 정적, 규정적 피드백은 후속 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재수업은 수업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재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교수자의 기법을 보완하여 재수업을 하는 것이며 교수자의 수업과 재수업의 간격은 가능한 짧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방금 했던 거 마이크로 티칭의 절차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방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계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수업 계획, 두 번째는 계획을 했으면 시행한 단계인 수업하는 단계, 세 번째는 피드백과 평가 단계. 그리고 첫 번째 같은 여기 세 사이클을 돈 다음에 모두 다 제를 보는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인데 제 계획, 수업인데 제 수업, 피드백을 주는데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는 제 피드백과 평가로 6단계로 주어져 있고 이 3단계만 아신다면 나머지 6단계는 다 자동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방금 했던 것을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절차였죠? 수업 계획, 수업 수업 계획. 맞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계획, 두 번째는 수업 수업, 수업하기, 맞습니다. 수업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피드백과 피드백과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피드백과 평가 과정이고 네 번째는요? 제 계획, 제 제 계획 계획. 과정입니다. 입니다. 맞습니다. 제 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제 수업, 제 제 수업입니다. 수업입니다. 맞습니다. 제 수업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다시 어, 피드백, 제 피드백 및 피드백과 평가입니다. 평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적인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의 준비란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도 포함되고 대상은 이제 학생이며 내용은 교과 내용이고 주변 같은 경우는 수업 환경인 세 가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내용, 주변만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미래의 교사가 되어서 대상은 당연히 학생이어야 하며 내용은 교과 내용, 자신이 맡은 과목일 거고요. 다음 주변, 수업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에 대한 이해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3월 첫날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반의 학급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학생 한 명씩 상담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과 태도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이제 이름은 무엇이고 또 누구랑 친한 등의 이제 교우 관계들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흥미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교실에 있어서 처음에 확인하는 거는 뭐 방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채광 그리고 그런 건 뭐 예를 들어 책상의 상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실 내 기자재 확인 및 사용 방법 사전을 숙지해야 되고 세 번째로 교실의 구조와 채광, 방문관세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생물 교사가 되었으면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2 두 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구성되는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교과와 단원의 목표를 파악하고 세 번째 선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본시 수업의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재 연구 및 수업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 시간의 준비를 다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연이란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 시험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수업 시연의 전략, 바로 마이크로 티칭이 있었죠.
이 마이크로 티칭 5가지 기본 전제는 실제 수업을 복구하려면 엄청 고통스럽고 피곤하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가지 단계. 처음에 수업을 계획해야 하고,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을 했으면 완벽하지 않기에 피드백을 받고 평가하는 단계. 피드백을 여기서도 약간 만족하지 못했으면 재계획 단계하고, 그 다음은 재수업, 마지막으로 재피드백과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는 것처럼 여기서는 대상, 내용, 주변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상은 학생이 되어야 하고, 내용은 교과 내용, 주변은 수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자기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업 시간의 제작 무엇이 있었죠? 마이크로 티칭. 마이크로 티칭.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이 있었고요. 다음 5가지 마이크로 티칭의 5가지 기본 전제는 아까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실수. 실수하려면 실제수. 맞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실제 수업이고, 두 번째로는요. 복잡한 상황 감소. 맞습니다. 복잡한 상황들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복구. 구체적 목표 달성. 구체적인 목표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념. 맞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엄청 고통, 엄청 엄격한 통제. 엄격한 통제. 엄격한 맞습니다. 통제. 맞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인 피곤하다. 피드백을 받을 피드백을 받을 수 피드백을 있는 받는 기회가 기회. 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시간을 준비할 때 고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죠? 3가지. 대상인 학생, 맞습니다. 학생이 있고요. 내용인 교과. 교과 내용. 내용. 맞습니다. 교과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변은 수업 수업 환경. 환경. 맞습니다. 수업 환경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